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세정협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각 세무서별로 꾸려진 이 세정협의회가 퇴직하는 세무서장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뇌물 창고가 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에 끈질긴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에 포착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기자 한 분,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세우고자 또 끈질기게 노력했던 의원실의 관계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KJ타임즈의 견재수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신진영 비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스토리가 워낙 이제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짧게 좀 추격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제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보도 전부터 저희 시선 집중에도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죠. 세정협의회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견재수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정협의회가 뭐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 이 세무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라. 이렇게 해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일종의 소통 창구고요. 예. 아마 세정협의회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네. 주로 각 세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 유지 또는 재력가 그리고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정협의회를 운영한 것은 이제 올해로 50년째가 됐는데 네. 원래 취지가 이제 퇴색해서 이 창구를 통해 사후 뇌물이 오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현직 세무서 직원조차 인정을 하면서 이건 사후 뇌물, 김명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지금 오디오에 녹음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신원 보호를 위해서 대역으로 녹음한 내용을 지금부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정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형식상 사실은 사후 뇌물이 맞죠. 사후 뇌물. 제도적으로 거기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 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세정협의회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어요. 세정협의회 자체는 어느 누구도 그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해요. 과장님조차도. 김영란법 위반 정확히 맞아요. 네, 지금 이건 대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만 이 발언의 주인공은 현직 세무서에 일하고 있는 관계자, 그다음에 관련 원본 녹음 파일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 보호를 위해서 대역 녹음을 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신진영 비서께 좀 여쭤볼 것 같은데요. 이 실제 세정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가입하고 월 얼마의 고문료를 챙겨주는지, 또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조사를 하신 게 있다면서요. 이게 뭐 조사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라는 단어가 참 웃긴데요. 예. 이거는 국회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도 국세청에서 절대 제공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어허. 그래서 저도 기자님처럼 취재를 할 수밖에 네, 없었고요. 자세한 취재 내용은 저것도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예. 듣고 나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죠. 그 서장들은 한 돈 100만 원 정도 하고요. 100만 원이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한 50만 원 하고. 그 대신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딱 1년 하고 끝납니다. 1년간 해주고 그냥 끝내고 다른 세무서장 되면 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세무서든 간에 다 이런 것들은 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장들은 100만 원 정도, 과장은 50? 이게 그러면 세정협의회 회원 1인당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1인당 그렇게 주고요. 저도 예. 세정협의회 명단을 보면서 대표님들한테 일일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 출신들에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심한 곳은 과장 출신한테도 고문료를 지급하는 정황이 포착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정협의회 탈퇴는 또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탈퇴자들도 동호회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내기 시작한 고문료는 쉽게 끊기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각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세정협의회는 약 20개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최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 기자님? 많게는 50에서 60명까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세무서장 출신, 과장 출신, 현직이 아니라? 예, 출신들이고요. 예. 저도 사실은 서장 출신들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금방 녹음해서 들었던 것처럼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면 이게 모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규모가. 보통 40곳만 합산해도 월 4천만 원이고요. 1년이면 5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세무서장 출신이 그러면 세정협의회를 통해서 1년에 받아가는 돈이 5억 이렇게 된다고요?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세무서는 저희가 취재로 확인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겁니까? 네. 지금 화천대유 고문료 월 1,500이라 해서 난리가 아닌데. 게임도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보도의 발단이 종로 세무서에서 시작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정협의회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종로 세무서에서 쪼개기 운영을 하다가 전지수 기자한테 딱 걸렸다. 이게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5월 18일인데 네. 당일 오전 11시에 종로 세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샴페인을 따라 놓고 남성 네 분이 앉아서 이제 앉아 있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아니 5.18이고 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있는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샴페인을 마신다? 이게 뭔가 이상해서 현장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일단 남겼죠. 어허. 예. 그러자 일단 기자 신분을 밝혔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세정협의회 중이다. 이런 답을 하셨고, 예. 그러자 이제 종로 세무서장이 옥상 문을 잠그라고 직원에게 지시를 했고,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폭행도 있었고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감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다 보니까 지금 뭐 월 100씩 줘갖고 뭐 1년에 5억 넘게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캐치가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세무서장 출신이 퇴직 후에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럼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이 돈을? 전직 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보통 1년씩 퇴직 후 1년씩 그 다음에 딱 1년만? 네, 왜냐하면은 다음 또 후임자도 1년 후에 퇴직을 하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관행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딱 1년 동안 그냥 세정협의회에서 뭐 고문료나 이런 명목으로 몰아주고 딱 1년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깔끔하게, 예. 쉽게 말하면 전별금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수고하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근데 괜히 뒷돈 주면 큰일 나니까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이걸 그러니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챙겨준다. 그러니까 현직에서 받게 되면 이제 뇌물이 되니까 퇴직 이후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정협의회 회원의 어떤 것도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녹취된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참 이게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이게 참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사를 나왔을 때 조금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조사는 나와야 되는데 알다시피 세법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조금 이런 정도는 좀 되게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뭐 조사가 안 나와도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같은 거예요. 보험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아주 약하게 받기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짧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보통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제 세원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무 문제가 생겼을 때 정관 예우를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어렵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금 그 화천대유에서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전직 검찰 수장들을 뭐 쭉 그 뭐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월 1,500을 줬네, 얼마를 줬네 하는데 이것도 보험용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그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도 보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더 크네요. 만약에 저한테 대법관을 할 거냐, 세무서장을 할 거냐, 그럼 저는 이제 세무서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정협의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고 일단 근데 이 세정협의회라는 게 세무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130곳의 세무서인데 서울 성북 세무서를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좀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네. 그게 어떤 큰 이유는 아닌데 네. 나머지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12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에서 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일반화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사실 이제 이게 특정 국세청 내 그 세무서장이 고위직에 속하기 때문에요. 네. 고위 공무원들이고 네.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이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3부에서 이야기 좀 한번 개요를 쭉 훑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좀 더 세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줄기가 있어서 신정비 씨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정감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예, 개시됐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인가요? 예정일이? 예, 내일입니다. 10월 그래서 8일. 이거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보령약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께서 전화로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령약품 대표님을 증인 신청했고요. 잠깐만요. 보령약품 대표라고 하는 분은 세정협의회에서 내가 얼마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런 얘기를 전화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을 증인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땅끝마을 해남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해남의 해남 세무서장님께서 예.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총리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와주신 견재수 기자님까지 네. 총 저희 의원실에 3분을 증인 신청했고 네. 추가로 보령약품 소재지가 종로거든요. 네. 그래서 전임 종로세무서장 3분에 대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증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 결론적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로비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고 쉽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저희가 증인 채택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증인 채택이 수요일이었는데요. 근데 일단 김두관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선 경선은 주로 주말에 열리죠. 그렇죠. 그런데 일요일 날 강원도 원주 경선 현장까지 서울지방구청장과 본청의 조사국장이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경선 현장으로? 예, 일요일 날요. 왜요? 오셔서 이제 증인 빼달라고 하셨다고 서울지방구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게 어저께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조사국장께서 또 저희 의원실 보좌관님을 또 찾아왔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부산지방구세청장께서 저희 지역과 또 양산입니다. 네. 그래서 양산 세무서장님과 함께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예, 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오셨고요. 네. 예, 그럼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포기한 겁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때 당시 증인 채택 되는 날이 수요일 오전 10시였는데요. 네. 자꾸 사방에서 증인을 빼달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절대 증인을 빼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요. 네. 그런데 그 증인이 빠졌다는 사실을 오전 10시 회의 10분 전에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오. 장혜영 의원실에서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요. 예. 보통 증인은 간사방에서 빼거나 아니면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지는데 보통 증인 채택은 그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봐야 채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의원실도 장혜영 의원실도 증인이 빠지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다입니다. 그러면 단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겁니까?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 걸로 여야 간사가 합의 봤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냥 국정감사 딱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 증인 말고 관련 자료 신청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일단 전국 세정협의회 명단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추가 취재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당연히 묵묵무답이고요. 아, 자료 온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서울 소재는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에 대한 거는 제가 못 받았고요. 예. 전임 세무서장님들의 매출 기록을 또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내야 제공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그 경위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 증인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당연히 좀 경위 파악이 좀 돼야 되는 문제로 과제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이제 쭉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됐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도 이 퇴직 세무서장 정관이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서가 갑이고 국세청 자체가 갑이기 때문에 네. 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 편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회원 입장에서도 네. 자기들도 필요하고. 네, 심지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아까 보령약품 말씀하셨는데 뭐 보령약품, 보령제약 이분들이 실제로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잠깐만, 요거는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쪽에서 그 돈을 줬다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근거와 물증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돈은 불법 아니에요? 뒷돈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세정협의 자체가 되게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 취재를 하다가 네. 좀 웃긴 또 사례를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네. 매년에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네. 그때 일선 세무서에서 표창을 줍니다. 모범 납세자? 그렇죠. 예, 예. 모범 납세자 표창을 주는데 네. 세무서장 이후부터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으면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가 혜택이 있는데요. 아, 일종의 부상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오,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세무서장님은 네. 본인이 어떤 기업한테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퇴임을 하시고요. 네. 시차를 두고 3년 뒤에 본인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취직을 한 사례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정협의회 회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모범 납세자로 만약에 이제 표창을 받게 되면 최소 3년 세무조사 면제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희 의원실에서는 사후뇌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매번 논란은 됐었고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잠깐 왜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불법이 아니냐면요. 변호사법이나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정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무사법은 관련 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예. 김두관 의원님께서 해당 법을 발의하기 위해 어제 등록을 해놨고요. 하루 만에 이제 존경하는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셔서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관이유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명목상 그 고문료 이렇게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이사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이사는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취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고문의 경우를 전국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29개 세무서별로 전부 다 세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돈이 이렇다면 도대체 도합 얼마가 되는 겁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어제 아무튼 세정협의회 뭐 해체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믿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네. 당시 그러니까 전직 국세청장님들은 일단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이렇게 했지 이게 뭐 해체되거나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선악의 피하기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세청 안에 일종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국세청 관계자분들 이제 만나면서 느낀 부분이고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보통 국세청은 이제 고시 출신, 그다음에 세무대 출신, 그리고 일반 공채 출신 이렇게 세 가지 뭐 계급 아닌 네네. 계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네. 실제 청장이나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대부분 고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네네.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세대 출신, 세무대 출신이고 나머지 그 6급 이하 보통 그 하위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9급, 8급으로 들어오시는 공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은 그 4급 이상 그 고위 공무원으로 포함되는 세무서장까지 가는 게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무슨 뭐 먹순이 예. 이야기가 등장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 일단 좀 녹취 얘기 좀 듣고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조직이 갖는 특징이죠. 특히 국세청 조직이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함이 없는 이유가 6급 이하가 자부심이 없어요.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창피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6급 이하라는 너무나 수치스러움이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수치스럽죠.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6급 이하가 왜 수치스러워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좀 꿈인 세상인데 왜 수치스럽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국세청 내에서 이제 저는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네. 이제 그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민원인을 보통 많이 상대합니다. 이분들이 네. 보통 하위직 분들이 많이 하셔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이제 소화하고 계시고요. 그 대부분 이분들이 승진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모든 공간은 본청이나 지방청에 근무하는 그 고위급 분들이 다 이제 가져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힘든 야근을 해도 뭐 청장이나 국장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퇴근하는 어떤 구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국세청 내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예전 얘기로 성골, 진골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에 들면은 승진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고시, 세대, 일반 공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부류에 따라 가지고 네. 보통 승진에 대한 어떤 가점이 붙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뭐 있다. 잠깐만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먹순이 사례가 있었다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먹순이 스토리가.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세무서의 세무서장님의 취미가 서예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장님께서 업무 시간에 서예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서예를 하려면 이제 먹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먹을 가는 사람을 옆에다 앉혀놓고 계속 이제 먹을 갈게 시킨 건데요. 직원을 예, 그런데 네. 그 직원은 그 직원은 꼭 여성 직원만 그렇게 이렇게 앉혀서 먹을 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먹순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이게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았겠죠. 네. 그런데 그분은 4급 서기관이시고요. 네. 그리고 감찰 출신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감찰 출신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저도 내부에서 제보받기로는 이제 경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겠습니까? 아, 지금 그럼 이게 그 최근 사건이었어요? 아주 최근 사건이고요. 그럼 아직 그 네. 징계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결과는 안 나온 거고? 그게 이제 그 내부 감찰에서 경징계로 매듭을 짓고 그 중앙 그 심사위에다가 그렇게 올렸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 취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여직원을 불러갖고 먹을 갈게 시켰다고요? 예, 여성만 가능했습니다. 참. 그리고 그 감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더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안에서 이제 4급 이상은 좀 많이 봐주고 특히 감찰 출신은 또 많이 봐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예. 관련 자료를 제가 관세청이랑 국세청에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그게 이틀 만에 왔는데 예. 국세청은 제가 9월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4011님이 이거 진상규명 국민청원 가야겠네요. 들을수록 화가 나요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화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분 모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왜 국감에서 이게 그 증인 채택이 안 됐는지까지 일단 좀 개요는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단 그 두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예. 근데 두 분 가지 마시고. 저희가 유튜브 이제 바로 본방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 이어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그러니까 세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좀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